그 위에 또 최종 합격자 변경 공고를 하셨어요. 네, 맞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반직 공모 내용을 좀 보시면 채용 절차, 블라인드 심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본의원이 입사 지원서를 좀 확인해봤습니다. 입사 지원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제주 지역이라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한 장 걷어서 자기 소개서가 있어요. 네. 자기 소개서를 보면 심사위원이 깊이나 제척의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브라인드 채용 가이드를 보면 네.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서류 전형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위원의 깊이라든지 제척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아닙니까? 1차 서류 면접에서는 제주도민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그쵸? 예, 1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지금 계속 단계별로 지금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시험 필기하고 면접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치고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고된 내용이 다시 변경 공고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는 뭔가 직접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응시 자격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의 응시 자격 보시면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인재 채용하겠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표를 다시 면접관 현황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내 대학 교수가 면접관이 있죠. 이 응시자 자체가 도내 고교나 대학 이게 졸업이나 애정자이면 네. 응시 그 면접관 자체가 대학 교수가 맞아요. 대학 교수가 면접관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이게 맞냐는 거죠. 이 상황이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도내 출신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그 면접 과정에서 제척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걸러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면접에서 이미 서류 전형 들어오면 제주도 현주소 제주도에 거주했고 네. 응시 자격 조건을 봤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차에서는 1차에서 보고 제주도 자기 호재에만 어쨌든 제주 도내에 거주하고 제주 도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응시 자격을 주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네들을 면접을 하자면 교수나 제주 도내 교수나 교사는 해당 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깊이나 제적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 제주도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 면접관이 제주도에 있는 교수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만 그 면접하시면서 최종적으로 16분의 면접하시면서 합격자 제척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는 사전에 뭡니까 그러면? 네? 합격자를 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시 변경할 때 변경의 사유가 뭡니까? 변경 사유는 예. 그 면접관과 이 면접위원이 그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지금 제척이 된 내용 자체가 응시한 사람하고 면접관하고 사제지간이라 해서 깊이 제척 사유가 돼가지고 변경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실을 합격자 발표 이후에 그 사료를 받아보고 확인할 수 사장님,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공고에 냈어요. 공고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응시자하고 심사위원하고 사제지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깊이나 제적 사유 된다 해가지고 다시 변경해가지고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낸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왜 자꾸 이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그 공채 채용 가이드북을 보면 네. 면접에서 이렇게 면접을 다 봤는데 보니까 깊이나 제적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면접위원을 교체를 하거나 예비위원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그 가이드북에 돼 있어요. 면접위원 교체하거나 예비위원 면접 실시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면접 시기에 지금 잠깐만요. 좋습니다. 안 그러면 네. 어떻게 이 응시자한테 어떤 점수를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그러면 예비 심사 안 했어요. 예비 심사도 안 하고 제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MB 심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평점이 나옵니까? 이 사람 제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평점됐습니까? 저희가 회피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좀 얘기 좀 들으세요. 제대로 좀. 지금 이게 제적 사유가 되니까 면접 점수 볼 때 세 사람이 평점을 내 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네. 이 사람은 제적 사유가 된 사람은 두 사람만 심사위원회에서 평점을 내가 점수를 줬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겁니까 지금? 타당성이 있어요? 똑같이 어떤 순간에 예비 이혼을 주든지 면접 이혼을 교체를 해가지고 세 사람이 평점을 내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그 결과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지금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문제만 있습니까 지금? 채용 문제, 성추행 문제, 갑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 무효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시간 후에 시간 좀 빼겠습니다. 빼도 되겠습니까? 후에요? 예, 내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좀 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30초 내로 정리. 네, 30초를 하겠습니다. 그 또 면접관 현황 보면요. 재단 임직원 면접관과 임기기사 재단 직원이 직무 관계상 특별한 관계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단 임직원 이사는 비상임 이사이시고 재단 직원과 특별하게 접촉할 수 있는 어떤 협력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아니 재단의 임직원하고 현재 직원하고 직무 관계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원천 무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를 이렇게 하면 A가 지금 합격자 있고 지금 취소됐지만은 3학년에 편입을 해요. 그렇죠? 주시대학교에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네. 근데 A라는 심사위원은 그분한테는 한 번도 강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강의를 받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인 B C는 A 순위가 떨어지게 B C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예비 순위.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 3분 중에 재단이사 관련된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다 그 말씀이죠. 한 예리한 사람은 강의를 받은 적이 없고 물론 그 내용 중에 하는 과정에서의 재단에서도 굉장히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고교나 대학생일 경우에는 그러면 심사위원 중에는 고교의 선생이거나 대학교의 교수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가지고 심사위원을 이제 심사위 돼서 이런 분량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심사관이 면접을 할 때 사전에 깊이 재척, 회피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걸릴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고 보고요. 심사위원은 공고 기간 중에 비밀리에 저희가 미리 확정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모집해서 변경하게 되면 또 변경한 거에 대한 오해가 살까 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에 편입했던 당사자는 이 면접관 강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습니까? 받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학 내에는 1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A반, B반 있고 재단에는 한 60명 정도 근무하죠.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65명입니다. 65명. 그 중에 여기는 B는 계약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이제 정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재단 관계자가 인사위로 들어갔어요. 더한 규칙사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임 이사님은 임기제로 이사회에서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직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제적 회피 사항으로 두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리는 내용에는 이 합격자 공고 관련해서 도청하고 해서 인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사장님이 아니면 관계되어 있는 분이 도의 관계자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적 회피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도지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아니 이게 지사님이 아니고 다른 관계자하고 비서실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 국장님하고 문화체육관 국장님하고 실장한테 보고 드렸다는 그 말씀이죠? 예예예. 자 보겠습니다. 이 관련은 재단에서 해결을 못해서 보고 드린 겁니까? 아니면은 또 이게 도하고 관계돼 가지고 그 지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단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리 도지사께 보고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으로 저는 보고를 했습니다. 체육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국에도 보고하고 실장에 보고하고 지사장에 보고하는 겁니까? 이 문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했으면 좋겠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제척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에 대한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더 사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A는 이상이 있고 B는 이상이 있다. A는 이상이 있고 B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제관계라는 것이 제척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위원회 컨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질의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요즘 핫 이슈입니다. 뭐 한 달에 두 달에 해서 계속 언론 나온 게 그거예요.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 관련이고 한데. 네, 책임을 많이 느끼고 우리 있습니다. 감독님 말씀드렸지만은 성희롱 관련, 갑질, 이 인사 관련도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수비가 있고 재단이 19년 차입니다. 20년 차이 지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인사 원칙도 이렇게 없는 것 같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인사라는 거는 투명성이죠, 정확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도성이고 한데 이런 걸 굉장히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 그런 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 관련 그래서 우리 재단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진단들을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중간에 도에서 관련돼 가지고 인사 관련돼 있다 뭐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